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 진지한 질문이요? 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인가요? 불판 위에서 육즙을 머금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소고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특유의 감칠맛으로 든든함을 채워주는 돼지고기? 아, 벌써 배가 고파지네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튀겨도 굽고 삶아도 완벽한,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닭고기인가요? 야, 이거 정말 난제네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당신의 소울푸드 같은 고기 요리가 하나쯤은 확실히 있으실 겁니다. 당신이 방금 상상하신 그 메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군침이 도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저녁 메뉴를 고민하면서 무심코 선택하는 식탁 위의 고기 반찬이 말이죠. 네, 단순히 개인의 입맛이나 취향을 넘어서서 아주 거대하고 흥미로운 문화적, 지리적 지도를 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화적인 지도요? 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경제를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바로 그 지도를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출처에서 나왔는데요. 네. 바로 니스의 자산운용의 공식 노트에 게재된 리포트입니다.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사로잡거든요. 제목이 굉장히 길고 재미있었죠. 맞아요. 2월 9일은 고기의 날, 소고기 대 돼지고기 대 닭고기의 상파전. 일본인이 좋아하는 고기와 지역별 소비액 랭킹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2023년 가계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리포트인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맛집 추천이나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맛집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이 방대한 숫자의 바닷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실제 소비 습관, 그리고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 마지막으로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문화적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그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벽하게 요약된, 그러면서도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만큼 흥미로운 지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미션입니다. 흔히 그 가계조사 통계나 자산운용사의 리포트라고 하면 엄청 딱딱하잖아요. 맞아요. 빽빽한 숫자랑 뭐 딱딱한 경제 지표들만 가득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렌즈를 고기라는 일상적인 주제에 맞추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확 와닿죠. 네, 우리의 일상, 지갑 사정, 그리고 식문화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데이터에 뛰어들기 전에 이 리포트 제목에도 등장하는 고기의 날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2월 9일 그리고 매월 29일이 고기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아주 직관적이고 귀엽거든요. 숫자 2와 9의 일본어 발음이 각각 니 그리고 쿠인데 이걸 합치면 니쿠, 즉 고기라는 뜻이 되는 언어 유희에서 시작된 거죠. 발음에서 차가 난 아주 재치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료에서 주목한 부분은 네, 어떤 건가요? 이 가벼운 언어 유희를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고 밀어붙인 주체들의 꽤나 진지한 배경입니다. 아, 진지한 배경이요? 다료에 따르면 2월 9일을 고기의 날로 제정한 곳은 전국 식육사업 협동조합 연합회, 줄여서 전육련이라는 아주 길고 관료적인 이름의 단체예요. 이름만 들어도 엄청 딱딱하네요. 그렇죠. 더 재미있는 건 이날이 공식 제정된 연도인데요. 헤이세이 29년, 즉 2017년이었습니다. 아, 헤이스 29년이요? 네, 29년의 2와 9, 그리고 2월 9일, 연도와 날짜를 맞춰서 고기의 해, 고기의 날이라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헤이세이 29년 2월 9일이라니. 와, 정말 고기에 대한 엄청난 집념이 느껴지는 타이밍이네요. 대단하죠. 이름은 엄청나게 딱딱한 협회인데 마케팅 방식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럼 아까 매월 29일도 고기의 날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정한 곳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월 29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주체는 도도부현 식육소비자 대책협의회라는 곳입니다. 거기도 이름이 만만치 않네요. 이쪽은 아예 언제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는지 명확한 제정 연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미 문화가 된 거군요. 네.
지금은 이 두 단체가 JA 농협과 연계해서 매달 대대적인 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죠. 시너지가 엄청나겠네요. 단순히 달력의 숫자를 넘어서 농가와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완벽한 빌드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떤 고기에 가장 많은 돈을 썼을까요? 드디어 본론이네요. 지금부터 총무성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국 고기 소비액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3위는 닭고기였습니다. 연간 가구당 18,558엔을 소비했네요. 네. 그리고 2위는 소고기로 21,449엔이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1위는 무려 33,553엔을 기록한 돼지고기였습니다. 와, 33,000원이 넘네요. 돼지고기가 소고기를 12,000엔 이상의 아주 꽤 큰 격차로 따돌리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어요. 엄청난 차이죠. 저는 사실 소고기 소비가 더 높지 않을까 내심히 예상했거든요. 소고기가 단가가 훨씬 비싸니까 당연히 총소비액도 자연스럽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왜 돼지고기가 소비액 1위를 차지했는지 우리의 일상 식단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단이요? 네. 단가가 비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매일 스테이크를 썰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소고기는 보통 스키야키, 규동, 스테이크처럼 특별한 날이나 아주 각 잡고 먹는 메인 요리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닭고기도 가라아게나 야키토리처럼 특정한 요리에 집중되어 있죠. 네네. 하지만 돼지고기의 위치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생강구이, 돈가스, 카레, 고기 감자조림 같은 집밥의 단골 메뉴는 물론이고요. 라면 위에 올라가는 차슈나 교자만두의 속재료까지 일상적인 식재료로서의 활용도가 압도적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베이스 재료로 끊임없이 쓰이기 때문에 가게의 장바구니에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담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승리인 셈이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카레나 만두, 볶음밥에 들어가는 자잘한 고기까지 생각하면 돼지고기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상 식단의 만능 치트키네요. 만능 치트키 맞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일 조금씩 사 먹는 돼지고기가 모여서 연간 3만 엔이 훌쩍 넘는 거대한 소비를 만들어낸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데이터가 보여주는 놀라운 통계 비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2023년 기준 가구당 전체 육류 소비액은 총 98,455엔이었습니다. 거의 10만 엔이네요. 그런데 그중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소, 돼지, 닭 이 3대 육류의 소비액을 합치면 73,560엔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즉 전체 고기 소비의 약 74.7%, 거의 4분의 3을 이 세 가지 고기가 완벽하게 삼분할하여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분의 3이라니 정말 소, 돼지, 닭의 절대 왕정이네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어떤 고기들이 채우고 있나요? 잔료에 명시된 나머지 소비 내역을 보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은 다진 고기, 즉 핫비키육이 3,055엔, 그 외에 기타 신선육이 3,195엔을 차지합니다. 다진 고기랑 기타 신선육이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은 파이의 가장 큰 부분인 18,645엔은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차지하고 있죠. 아, 가공육 비중도 꽤 되네요. 결국 신선한 고기를 기준으로 보면 리포트 제목 그대로 완벽한 3파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국적인 평균치를 넘어서 지도를 쫙 펼치고 지역별로 어떤 흥미로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네, 먼저 소고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본에서 소고기를 가장 사랑하는 곳, 즉 소고기 소비액 2위 지역은 바로 와카야마현이었습니다. 와카야마현. 연간 소비액이 35,945엔에 달해요. 전국 평균이 아까 21,000엔대였는데 와카야마현은 무려 35,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네요. 자료를 보면 와카야마현에는 쿠마노우나, 기슈 와카오 같은 아주 훌륭한 흑모아종 브랜드 소고기가 유명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네. 지역의 명산품이 지역 주민들의 식탁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같습니다. 와카야마현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도 인상적이지만 이 소고기 랭킹 데이터를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쭉 펼쳐놓고 보면 지리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뚜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요? 네, 상위 10위권의 이름을 올린 지역들을 볼까요? 1위 와카야마를 필두로 교토, 미에, 효고,
오사카, 에히메 등등 상위 10곳이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두 서일본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지도를 서쪽으로만 치려놓은 것 같네요. 그럼 반대로 하위권은 어떤가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소고기 소비액이 9,729엔으로 1만 엔조차 되지 않는 최하위 니가타현을 포함해서 1만 엔도 안 된다고요? 네, 거기를 포함해 푸쿠시마, 군마, 이와테, 홋카이도 등 하위 10곳은 놀랍게도 전부 동일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와, 데이터가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서고 동저, 즉 서쪽 지역의 소비량이 높고 동쪽 지역의 소비량이 낮다는 현상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서고동저 현상? 정말 지도를 반으로 딱 접은 것처럼 소고기에 대한 애정도가 갈린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엔 상위 12위와 하위 12위의 지역 분배가 너무 극명하네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다음 타자인 돼지고기로 넘어가면 이 지도의 색깔이 완벽하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죠. 앞서 돼지고기가 전국 통합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1위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39,150엔을 기록한 도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고기에서 나타났던 서고동저 현상이 돼지고기 시장에서는 완벽한 동고서저로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동고서저. 네, 돼지고기 상위 10위 안에는 1위인 도쿄를 중심으로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같은 수도권을 포함해 동일본 지역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수도권이 꽉 잡고 있네요. 반면에 하위 10위를 보면 어떤가요? 최하위인 후쿠이전이 25,712엔을 기록했는데 이를 포함해 도쿠시마, 가가와, 고치, 오카야마 등 주로 서일본 지방이 하위권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반대네요. 서쪽 사람들의 식탁에는 소고기가 메인으로 오르고 동쪽 사람들과 수도권 사람들의 식탁에는 돼지고기가 훨씬 더 자주 오르고 있다는 이 명확한 대비가 네.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지리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도쿄에서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면 돼지고기 덮밥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오사카나 교토에 있다면 소고기 덮밥을 먹고 있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고기 취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리포트가 주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숫자 보는 맛이 있죠. 자, 그럼 소와 돼지가 일본의 지도를 서쪽과 동쪽으로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면 세 번째 주자인 닭고기는 대체 어느 지역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닭고기 소비의 대망의 1위는 연간 24,141엔을 기록한 오이타현이었습니다. 오이타현이라고 하면 흔히 온천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미식의 관점에서는 아주 강력한 닭고기 소비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오이타현에는 오이타 칸무리지돌이라는 아주 훌륭한 브랜드 닭고기가 현지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지역 브랜드의 힘이네요. 하지만 이 닭고기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시적인 흐름은 단순히 오이타현 하나만 유별나게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상위 10위권 리스트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이타를 포함해서 후쿠오카, 구마모토, 가고시마, 사가, 미야자키까지 전부 어디죠? 상위 10곳 중 무려 6곳이 규슈 지방에 몰려 있어요. 이 정도면 특정 현의 취향을 넘어서 규슈라는 지역 전체가 닭고기를 편애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은 닭고기 왕국은 곧 규슈다라는 확고한 공식입니다. 닭고기 왕국 규슈. 규슈 사람들의 닭고기 선호 트렌드는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뚜렷합니다. 네네. 반대로 닭고기 소비의 최하위는 13,208엔을 기록한 군마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돼지고기를 사랑했던 동일본 지역이 닭고기 소비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일본은 소고기, 동일본과 수도권은 돼지고기, 그리고 규슈는 닭고기. 이거 완전히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완벽한 영토 분할이네요. 영토 분할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층 탐구의 클라이막스로 가보겠습니다. 소, 돼지, 닭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부위별, 지역별 랭킹을 매겨봤는데 이 모든 고기 소비액을 전부 합쳤을 때, 즉 모든 고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진정한 고기사랑 1위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거 정말 의외의 결과였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당연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메가시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어디였죠? 종합 1위는 연간 무려 89,199엔을 고기에 쏟아붓는 교토부였습니다. 이 대록에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보통 교토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가이새끼 같은 정갈하고 섬세한 요리, 신선한 지역 채소를 활용한 교토풍 반찬, 혹은 담백한 유도부 같은 채식 위주의 고상한 식단일 겁니다. 맞아요. 뭔가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이 떠오르죠. 그런데 총무성의 냉정한 가계 조사 데이터는 교토 사람들이 일본 그 어느 지역보다 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토가 가진 숨겨진 그리고 매우 강력한 식재료의 저력 때문입니다. 숨겨진 저력이라면 교토에서 직접 생산하는 고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분석을 보면 교토에는 3대 육류 모두를 아우르는 최상급 브랜드 고기가 존재합니다. 3대 육류 전부 다요? 네, 교토육이라는 훌륭한 소고기, 교토포크라는 프리미엄 돼지고기, 그리고 교지도리라는 토종 닭고기까지. 와,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대외적으로는 우아한 채소와 두부 요리를 내세워서 관광객들의 환상을 충족시키지만 네. 실제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식탁과 지역 경제 이면에는 엄청난 내공을 가진 명품 고기 산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채소를 먹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최고급 고기를 즐기고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교토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고기 사랑이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되었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반면에 이 종합순위 데이터의 맨 밑바닥을 보면 조금 씁쓸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최하위 지역이요? 바로 모든 고기 소비를 합친 종합 최하위 52,465엔을 기록한 군마현입니다. 1위인 교토와 비교하면 연간 무려 37,000원이나 지출액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계의 표면적인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는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시각이죠? 군마현이라고 하면 조슈와규나 아카기소 같은 일본 내에서도 품질 좋기로 손꼽히는 훌륭한 브랜드 소고기 산지입니다. 아, 고기 명산지군요. 훌륭한 고기가 생산되는 곳인데 왜 정작 주민들의 고기 소비액은 전국 꼴찌일까요? 리포트는 이 현상을 대도시와 지방의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차이로 설명합니다. 경제적 차이요? 고기 소비액 상위권을 차지한 교토, 오사카, 도쿄 등을 보면 소비 수준이 높은 대도시를 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훌륭한 고기를 생산하는 산지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매일 비싼 브랜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위권 지역들은 대부분 대도시가 없는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즉, 이 데이터는 단순히 군마현 사람들이 고기를 싫어한다는 취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와 지방 간의 외식 물가 차이, 아, 물가.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른 식비 지출 규모의 격차, 네. 그리고 고부가 가치 농축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되기보다는 대도시로 유통되는 경제적 구조를 날카롭게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통계가 취향을 넘어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까지 보여준다니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장바구니 고기 데이터를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자료의 출처가 니세이 자산운용이라는 금융회사라는 점이 아주 기발하게 작용합니다. 드디어 자산운용사가 등장하네요. 이들은 이 맛있는 데이터를 그저 오늘 저녁엔 고기를 먹어야겠다 라는 감상으로 끝내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지표를 우리의 지갑, 즉 금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해버리죠. 자산운용사가 왜 굳이 고기 소비량 리포트를 발행했는지 그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니세이 자산운용은 이 리포트의 결론부에서 골라비라는 자사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지식은 삶에 적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는 그들의 철학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그들은 고객들에게 단순히 노후를 위해 저축하세요라는 모호하고 지루한 목표 대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아주 구체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개별 계좌를 설정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자료 원문에 나온 예시들이 정말 재치 있죠? 브랜드 소고기 맛집 탐방용 계좌,
나 교토 고기 투어 계좌 같은 걸 설정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심리상 목적이 불분명한 맹목적인 저축은 금방 지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년 겨울 휴가에는 와카야마 현에 가서 1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흑모아종 소고기를 예산 걱정 없이 배 터지게 먹고 오겠다. 이런 뚜렷하고 미각적인 목적이 설정되면 어떨까요? 당장 돈 모으고 싶어지죠. 이 에이터가 제공한 호기심과 개인의 구체적인 목표가 결합되면서 자산을 운용하고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워진다는 아주 참신하고 실용적인 금융의 접근법인 셈입니다. 교토 고기 투어 계좌라니 저도 당장 저축 앱 켜서 계좌 이름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기 위해 자산을 불린다니 이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재테크 동기부여가 있을까 싶네요. 완벽한 동기부여죠. 자, 당신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방대한 데이터의 여정을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마트에서 집어드는 고기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소고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서일본의 굳건한 서고동저, 네. 돼지고기를 만능 요리 치트키로 활용하는 수도권과 동일본, 그렇죠. 닭고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절대 왕국 큐슈, 닭고기 왕국. 그리고 이 모든 고기의 진가를 조용히 즐기며 종합 1위를 차지한 반전의 도시 교토까지. 일본인들의 식탁은 명확한 지역적 정체성과 경제적 DNA에 의해 뚜렷하게 나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조금은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통계는 2023년이라는 현재의 단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 특유의 기후, 지리,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이처럼 명확한 지도를 그려왔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요? 기후변화로 인해 축산업의 지리적 환경이나 사료 공급망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면, 혹은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의 전국적인 물류 및 유통망이 축소되고 재편된다면 말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서일본은 굳건히 소고기를, 동일본은 변함없이 돼지고기를 식탁의 메인으로 고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에 의해 우리의 식탁 위 문화적 지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국경선으로 다시 그려지게 될까요? 10년 뒤의 식탁 위 문화적 지도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관점인데 오늘 밤 방장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멋진 화두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숫자로 가득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에 숨겨진 문화부터 미래 밥상의 지형도 그리고 내 통장의 자산 운용 목표까지 하나로 연결해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의 다음번 식사 메뉴 고르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흥미진진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장담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소, 돼지, 닭 중 어느 지역의 문화가 올라갈지 저도 무척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에 가득 채워진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